안녕하세요, 앵지유니버스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그동안 피지컬 AI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중심으로 한 흐름을 많이 다뤄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피지컬 AI를 실제로 구현하는 프로젝트 스팟 플러스 ATS 시스템을 중심으로 자연어 명령부터 인지, 판단, 제어까지 하나의 로봇 시스템을 끝까지 만들어보는 실전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를 했었죠. 그런데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조를 로봇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 그리고 서로 다른 플랫폼으로 확장하면 시스템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실제로 최근 방산 분야를 중심으로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무인 플랫폼들을 단일 로봇이 아니라 다수, 다기종 무인 플랫폼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운용하려는 흐름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매력적인 이유는 같은 피지컬 AI라는 큰 틀 안에 있으면서도 연구의 결이 휴머노이드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성능 모델과 양질의 데이터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휴머노이드가 거대한 뇌와 방대한 데이터를 전제로 하는 체급 싸움에 가깝다면 다수 다기종 플랫폼을 다루는 피지컬 AI는 어떻게 연결하고 조율할 것인가 하는 시스템 설계와 아키텍처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핵심 승부처가 됩니다. 전체 상황을 읽고 명령을 내리는 두뇌와 현장에서 빠릿하게 움직이는 몸통을 어떻게 나눌지, 서로 다른 로봇들이 어떤 표준화된 데이터 규격으로 소통하게 할지, 이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를 어떻게 다시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으로 학습으로 순환시킬지, 이러한 고민들은 피지컬 AI를 현실 세계에 안착시키는 결정적인 기술입니다. 그렇기에 수천억 원의 자본이 없더라도 개인이나 소규모 팀의 치열한 설계와 아이디어만으로도 충분히 깊이 있고 가치 있는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에서 연구하거나 공개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무인화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불안전하더라도 많이, 그리고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무인 플랫폼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중, 지상, 해상 어디에서든 사람이 직접 들어가기 위험한 공간에는 먼저 무인 체계가 투입되고, 사람은 그 위에서 의사결정이나 최종 판단만 담당하는 구조로 전장의 형태 자체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핵심은 많은 무인 플랫폼을 어떻게 판단하게 하고 어떻게 움직이게 하느냐에 있습니다. 단순한 원격 조종으로는 이 규모를 감당할 수 없고, 기존의 규칙 기반 자율 로직만으로는 예외 상황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환경을 제대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LLM, 멀티모달 AI, 그리고 피지컬 AI입니다. 이 기술들은 로봇에게 단순히 정확한 제어를 넘어서 상황을 이해하고 맥락을 유지하며 다음 행동을 선택하는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피지컬 AI 기술을 응용하여 다수, 다기종의 로봇을 제어하는 기술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기 이전에 미국의 최근 연구 프로젝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레플리케이터 이니셔티브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수천 대의 저비용 인공지능 무인 무기체계를 빠르게 생산하고 실전 배치하려는 미국 국방부의 전략 프로젝트입니다. 과거에는 수천억 원짜리 고가 장비 한 대에 모든 전력을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 자산을 수천 개의 저비용 플랫폼으로 쪼개서 일부가 파괴되어도 전체의 지능이 유지되는 유연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물량 공세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결국 수많은 기체를 하나로 묶어줄 신경망이 필수적입니다. 미 육군이 매년 진행하는 대규모 실증 훈련인 프로젝트 컨버전스는 앞서 만들어진 무기들과 기존 부대들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 싸울 것인가를 연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서로 다른 수많은 무인 플랫폼이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고 인간 지휘관이 그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떻게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를 테스트합니다. 어떤 센서가 적을 발견하든 상관없이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는 무인 기체가 즉각 반응하는 구조를 완성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바로 소프트웨어 레이어입니다. 사람이 수천 대의 로봇을 일일이 조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 방산테크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안두릴 같은 기업들은 개별 무인 플랫폼의 성능보다 이를 묶어서 운용할 수 있는 상위 운영 구조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두릴이 강조하는 핵심은 라티스라 불리는 통합 운영 체계입니다. 안두릴이 말하는 자율성은 개별 조종을 자동화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임무 단위의 지휘입니다. 예를 들어 지휘관이 특정 지역을 감시하고 위협을 억제하라는 임무를 던지면 전장에 배치된 여러 무인 자산들이 각자 가진 센서와 기동 능력을 바탕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누가 무엇을 할지를 스스로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이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최근 안두릴이 공개하고 실증 테스트를 진행 중인 자율 무인 플랫폼 퓨리입니다. 퓨리는 단순한 드론이나 개별 임무용 무인기가 아니라 감시, 정찰, 호위, 전자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목적 자율 플랫폼입니다. 중요한 점은 퓨리가 어떻게 날아갈 것인가 보다도 라티스 체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앞서 공개된 자율 요격 플랫폼 로드러너 역시 단순한 요격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최소한의 감독 하에 스스로 탐지하고 판단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자율 시스템의 일종입니다. 이 두 사례는 안두릴이 단일 무기나 단일 플랫폼이 아니라
여러 무인 플랫폼을 하나의 판단 구조 아래에서 운영하는 체계 자체를 핵심 경쟁력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결국 미국은 수많은 다기종 무인 플랫폼을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전장 운영 체제와 그 안에서 돌아가는 자율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소모될 수 있지만 그 모든 자산을 지휘하는 소프트웨어 레이어는 더욱 강력해지는 구조. 이것이 현재 미국이 피지컬 AI와 네트워크 기술을 결합해 그려내고 있는 미래 전장의 그림인 듯합니다. 이번에는 최근 중국에서 공개한 늑대 로봇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이 최근 공개한 늑대 로봇은 등에 소총이나 기관총, 심지어 대전차 미사일까지 장착하고 실제 전투에 투입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이름처럼 여러 대가 무리를 지어 움직이는 군집 운용 능력입니다. 중국군이 공개한 훈련 영상을 보면 정찰용 로봇이 적의 위치를 파악하면 공격용 로봇이 뒤따라 들어가 정밀 사격을 가하고 그 뒤를 탄약이나 물자를 실은 보급용 로봇이 따라가는 유기적인 협동 작전이 가능합니다. 이는 인공지능이 개별 로봇들을 하나의 유닛처럼 통합 제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최근 대만 상륙 작전을 가정한 훈련에서 이 로봇들의 역할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상륙 작전 중 가장 위험하고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해안가 최전선 200m 구간에 병사 대신 늑대 로봇 무리를 먼저 투입한 것입니다. 로봇들이 빗발치는 총탄을 대신 받아내며 적의 화점을 파괴함으로써 실제 병사들의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중국의 늑대 로봇은 로봇 기술이 실험실을 벗어나 실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쟁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실전 살상 무기 단계에 진입했음을 상징합니다. 중국은 민간의 우수한 로봇 제조 능력을 국방에 빠르게 이식하여 지상전에서도 수적인 우위와 기술적 우위를 동시에 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다수 다기종 무인 플랫폼을 전장에서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피지컬 AI 기반 전체 시스템 아키텍처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좀 더 기술적으로 접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플랫폼의 수가 늘어나고 형태가 다양해질수록 사람의 직접 통제는 급격히 그 난도가 어려워질 것이고 결국 무엇을 자동화하고 무엇을 사람에게 남길 것인지에 대한 아키텍처적 판단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먼저 전장을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장에는 고정형 CCTV, 감시초소, 드론, 지상 무인 로봇, 해상 로봇, 그리고 사람까지 서로 다른 역할과 능력을 가진 요소들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들은 모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하나의 제어 체계로 묶기 위해서는 공통의 판단 구조 위에 각자의 실행 능력을 얻는 구조가 필요해집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지금 전장 상황에서 우리가 달성해야 할 목적은 무엇이고 그 목적을 위해 필요한 행동의 종류는 무엇인가 라는 관점에서 A 구역에서 침투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감시 공백이 생겼다. 의심 객체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이 필요하다. 사람을 투입하기 전에 위험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런 판단이 내려졌다면 이건 드론에게 내리는 명령도 아니고 로봇의 제어 명령도 아닙니다. 전술적 의미를 가진 행동 요구사항에 가깝습니다. 이 단계를 공통의 판단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플랫폼의 종류와 관계없이 이 판단 자체는 동일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 행동을 지금 사용 가능한 자산 중에서 누가 가장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각 플랫폼의 실행 능력을 얹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정형 CCTV는 추가 관측, 시야 전환, 알람 민감도 조정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드론은 해당 구역으로 이동, 상공에서 추적, 광역 정찰이 가능하고 지상 무인 로봇은 근접 접근, 건물 내부 진입, 전방 위험 탐색이 가능합니다. 또 사람은 최종 판단, 무력 사용, 상황 통제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판단 결과가 내려와도 실행은 각자의 능력에 맞게 다르게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공통의 판단 위에 각자의 실행 능력을 얻는 구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피지컬 AI 기반 시스템 아키텍처의 설계 원칙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술 환경에서는 판단과 실행을 분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단은 상황의 맥락을 이해하고 현재 임무의 흐름 속에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역할입니다. 반면 실행은 각 플랫폼이 자신의 물리적 제약 안에서 그 판단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을 섞게 되면 플랫폼이 늘어날수록 시스템은 아주 빠르게 복잡해지고 유지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피지컬 AI 기반 전장 아키텍처는 세 가지의 계층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는 각 플랫폼이 직접 물리 세계와 맞닿아 있는 로컬 계층이 위치합니다. 이 계층에서는 센서 처리, 위치 추정, 충돌 회피, 안정적인 이동 같은 기능이 수행됩니다. 드론이든 지상 로봇이든 이 계층은 반드시 플랫폼별로 최적화되어야 하며 중앙 시스템은 이 내부 구현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 위에는 전술 판단 계층을 올리면 됩니다. 이 계층이 바로 피지컬 AI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는 지점입니다. 여기서는 개별 센서 값이나 좌표 정보보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 임무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어떤 자산이 가용한 상태인가 같은 맥락 정보가 핵심이 됩니다. 여러 센서와 플랫폼에서 들어온 정보는 이 계층에서 하나의 전장 상황으로 융합되고 필요하다면 AI가 이를 요약해 인간 지휘관에게 보여주거나 대응 시나리오를 추천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계층은 아직 어떻게 움직일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되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지
누가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는 행동을 추상화하고 실행을 중재하는 계층을 두면 됩니다. 전술 판단 계층의 출력은 로봇 제어 명령이 아니라 정찰 강화, 추적 유지, 감시 공백 보완처럼 의미 단위의 행동 요청이고, 행동 추상화 및 실행 중재 계층에서 이 행동 요청을 받아 현재 가용한 플랫폼 중 어떤 자산이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각 플랫폼이 이해할 수 있는 실행 명령으로 변환합니다. 같은 추적 유지라는 판단이라도 드론에게는 상공 추적 명령으로, CCTV에게는 시야 고정 및 프레임 확대 명령으로, 지상 로봇에게는 접근 및 경로 확보 명령으로 변환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계층은 판단과 실행 사이를 연결하는 번역기이자 중재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수 다기종 환경에서 이런 구조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판단 로직은 플랫폼의 종류와 무관하게 유지될 수 있고, 새로운 플랫폼이 추가되더라도 기존 판단 구조를 거의 건드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드론이나 로봇은 단지 어떤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만 정의하면 되고, 전술 판단 계층은 이를 기존 자산 중 하나로 자연스럽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키텍처를 실제 전장에 올리기 위해서는 AI 모델 자체도 중요하지만 운영과 학습을 포함한 전체 수명 주기 설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전장 환경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간대, 날씨, 지형, 적의 행동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따라서 한 번 학습된 모델을 그대로 쓰는 방식은 빠르게 성능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MLOPS가 시스템 아키텍처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전적인 MLOPS 구조에서 먼저 데이터 수집 단계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영상, 음향, 센서 데이터 같은 원천 데이터뿐 아니라 AI의 판단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피드백 데이터가 함께 수집됩니다. 예를 들어 AI가 제안한 경보가 승인되었는지, 무시되었는지, 그 결과가 실제 상황과 맞았는지 같은 정보가 모두 다음 학습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 데이터는 단순히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전처리 과정을 거쳐 학습 가능한 형태로 정제됩니다. 자동 라벨링과 사람의 검수를 결합한 방식이 사용되고, 특히 성능이 떨어지는 구간이나 새로운 환경 조건이 발견되면 그 구간의 데이터가 우선적으로 보강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모델은 반복적으로 재학습되고 검증을 거친 뒤 점진적으로 현장에 재배포됩니다. 배포 역시 중앙 서버 한 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술 환경에서는 통신 지연이나 단절이 항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론의 일부는 반드시 엣지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이벤트 검출이나 즉각적인 반응은 각 플랫폼이나 현장 노드에서 처리하고, 중앙 시스템은 이 결과를 종합해 고수준 판단을 수행하는 구조가 안정적이겠죠? 이렇게 하면 통신이 끊겨도 시스템은 완전히 멈추지 않고 통신이 복구되면 다시 하나의 전술 그림으로 수렴하면서 임무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피지컬 AI 기반 다수 다기종 무인 플랫폼 운영 아키텍처의 핵심은 로봇을 똑똑하게 만드는 것보다 전술을 분해하고 재구성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판단은 맥락 단위로, 실행은 플랫폼 단위로 분리하고 그 사이를 행동이라는 공통 언어로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데이터와 학습, 배포가 끊임없이 순환하는 MLOPS 루프가 결합될 때 이 시스템은 단발성 데모를 넘어 실제 전장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어떠신가요? 오늘은 다양한 무인 플랫폼들을 단일 로봇이 아니라 다수, 다기종으로 묶어서 전술적으로 운용하려는 접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로봇을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개발된 드론, 지상 로봇, 감시 장비들을 하나의 판단 구조 아래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만들려는 연구와 실증이 방산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는 같은 피지컬 AI라는 키워드를 공유하면서도 연구의 성격이 휴머노이드와는 또 조금 다르다는 점입니다. 휴머노이드 중심의 피지컬 AI가 거대한 모델과 방대한 학습 인프라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면, 다수 다기종 무인 플랫폼을 다루는 피지컬 AI는 아키텍처와 시스템 설계 자체가 연구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과 실행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서로 다른 플랫폼을 어떤 공통 언어로 묶을 것인지, 데이터와 학습을 어떻게 순환시킬 것인지 같은 문제들은 개인이나 소규모 연구 그룹에서도 충분히 깊이 있게 다뤄볼 수 있는 주제들입니다. 잠시 홍보를 덧붙이자면 이번에 준비한 스팟 플러스 ATS 프로젝트 강의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단순히 로봇 하나를 잘 움직이게 만드는 강의가 아니라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기동이 가능한 무인 플랫폼과 그 위에 얹을 수 있는 임무 장비를 구성하고, 이를 고수준 AI 판단 구조로 제어할 수 있는 기본 아키텍처를 먼저 만들어두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베이스로 삼으면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실제로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로봇이 아니라 다수, 다기종 플랫폼으로 구조를 확장해 보거나 MLOPS를 접목해서 처음에는 비교적 단순한 모델을 빠르게 배포한 뒤 운영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하는 방식의 프로젝트도 충분히 기획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피지컬 AI와 자율 시스템 분야에서 강조되는 실전적인 접근을 직접 실험해 볼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둔 링크를 통해 프로젝트 강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앵지 유니버스였습니다.